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참 갈피를 잡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과 곰 세력이 얼마나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지가 차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46,000달러대까지 후퇴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8월 27일 오전 47,000달러대를 회복한 뒤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46,000달러대로 추락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관건은 이런 횡보 양상이 좀 더 길어질지, 아니면 월말 옵션 만기가 정리가 되면 다시 상승세를 탈지 여부인데, 1주에서 2주 정도 횡보 내지는 하향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장벽으로 지목되는 3,000달러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여전히 견고한 펀더멘털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더리움 평균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 수준을 돌파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활동량의 배경에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비롯해서 요즘 가장 뜨거운 트렌드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는 NFT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양측의 소송 연장 요청에 대해서 법원이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코인베이스가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내부 법무팀의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이후에 SEC와 협의해서 상장에 문제가 없다라는 점을 확인한다, 이런 과거 발언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코인베이스 관계자 발언이 나왔을 때 SEC 관계자 역시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런 발언에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홀더들 사이에서는 나름 새로운 증거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이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슈별로 정리를 했으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시장 상황을 바라보시는데 조금은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8월 27일 오전 47,000달러를 회복했다가 다시 46,000대로 떨어져서 횡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반등의 계기를 찾을지 아직은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상승한 75로 탐욕 단계가 오히려 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가 지금 비트코인의 모든 지표가 캐피슐레이션 단계에 있다면서 매수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캐피슐레이션은 항복을 뜻하는 단어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버리고 투매에 나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패닉셀이 나타나는 현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져서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인 만큼 매수에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분석입니다. 캐시우드는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 그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50만 달러에 도달하려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자신과 회사의 예측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1, 2주 동안 비트코인이 더 횡보를 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설립자인 KT 스톡트는 드마크 지표를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단기 역추세 매도 신호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보면 KT 스톡트는 드마크 지표가 과거 단기 변곡점을 가리키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지표였다라고 말하면서, 이는 앞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더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하향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메시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의 중기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이지만 39,642달러에 자리 잡은 50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지지선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아주 단기적으로는 일부 위험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이 일부 가격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먼저 거래소 유입량 증가에 따른 매도 압력 발생, 그 다음으로는 파생 상품 트레이딩을 위한 담보물로 인한 변동성 증가, 또 마지막으로는 알트코인 트레이딩에 사용될 가능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모두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 퀀트 데이터를 보면 26일 오후 6시쯤 후오비 거래소에는 비트코인 23,056개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래소 순유출 역시 엄청난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시장 분석가인 비트코인 아카이브는 25일 기준으로 거래소의 비트코인 순유출이 27,300 BTC라면서 이는 최근 2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출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같은 날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는 3400 BTC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2017년 7월 이후에 코인베이스에서 일일 최대 비트코인 이체 기록을 갈아치운 그런 수치입니다. 이같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는 것은 매도 세력과 매수 세력의 기싸움이 그만큼 치열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한데 과연 비트코인이 어느 수준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은 심리적인 장벽인 $3,000 수준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27일 오전 이더리움은 $3,100 지지를 받으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확인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힘을 받으면 추가적인 강세 랠리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8월 5일 런던 하드포크 이후 현재까지 이더리움은 무려 10만 이더 넘게 소각이 됐는데 지금 시세로 따지면 31억 달러 넘게 사라진 겁니다. 최근 24시간 기준으로는 1분에 5.7 이더 이상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시세 측면에서의 펀더멘털도 견고하고 소각을 통해서 가치 역시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더리움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도 눈에 띕니다. 더블록 보도 내용을 보면 이더리움 해시레이트는 7일 이동 평균 값이 사상 처음으로 초당 600테라해시를 넘겼습니다. 이더리움 해시레이트는 5월에도 600테라해시에 육박했지만 중국의 채굴 단속 여파로 인해서 500 아래로 떨어졌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렇게 높은 블록체인 활동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NFT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필두로 디파이에 대한 관심 역시 크게 증가한 게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NFT 열풍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더리움 해시레이트 역시 더 커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후파이낸스는 이더리움 가격 전망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더리움은 7월 1,700달러에서 8월에 3,390달러까지 월간 최고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000달러와 2,880달러 지원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더리움이 현재 영역에서 반등할 수 있다면 월간 최고치를 깰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향방은 5만 달러 심리적인 저항 수준 돌파 이후에 다시 47,0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궤적에 달려 있다라면서 비트코인이 확실한 거래량으로 5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면 이더리움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소 뻔한 전망이긴 하지만 일단 비트코인이 상승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면 이더리움 역시 의미 있는 랠리를 다시금 펼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상당히 예민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XRP 홀더 수사대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코인데스크 컨퍼런스에서 코인베이스 관계자의 발언이 나름 리플 측에 도움이 될 법한 새로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 클립이 트위터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히 요약을 하면 당시 코인베이스 관계자는 코인을 상장하기 전 법무팀의 검토를 거친 뒤에 SEC와 협의를 하고 이후 최종 상장이 이뤄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XRP가 상장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컨퍼런스에 참석한 SEC 관계자가 동의하는 취지로 말하면서 맞장구를 치는 모습이 보여지며 홀더들 사이에서는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홀더들은 당시 상황은 이미 제이 클레이튼과 윌리엄 힙먼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선언한 뒤이고 SEC 관계자가 리플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 SEC의 지금 행태를 비판하는 새로운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상황과 멘트가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더라도 SEC는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증거력을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XRP 홀더들이 하루 멀다 하고 하나씩 새로운 SEC의 과거를 들춰내면서 리플 측은 어마어마한 우군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SEC는 예상치 못한 적군의 반격에 최소한 여론전에서는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현재 투자시장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검은 그림자는 단연 연준의 테이퍼링 단행 이슈입니다. 11월 단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9월에 단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연준 매파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연준이 다음 달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착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 경제가 연준의 도움이 조금 줄더라도 버틸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9월 테이퍼링 발표를 주장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을 토대로 놓고 보면 지금 단계에서 자신의 견해를 실질적으로 바꿀 만한 요인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연준의 매파로 꼽히는 캔사스시티의 연방은행 총재 에스토 조지 역시 연준이 부양책을 철회하기 시작할 때가 됐다라면서 조만간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잭슨홀 컨퍼런스를 코앞에 두고 매파들의 공격적인 입장이 거듭 확인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불안감 역시 조금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전문적으로 선물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조차도 포지션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전문 트레이더들도 감을 잡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요동을 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 투자자가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철저한 데이터 중심의 대응, 또 그게 아니라면 차라리 관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멘탈 케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큰 스트레스 없이 지금의 횡보장을 잘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